제주도 날씨가 안 좋으니까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그래달라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리니까 무조건 그래달라고. 추가 정부가 와서 폭발을 감색 자리만 비공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로 출발하려는 비행기 안에서 30대 여성이 갑자기 내려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270여 명의 진에어 항공기입니다. 예. 여기 270여 명이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전부 탑승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할주로를 벗어나는데 예. 갑자기 3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강력한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난동 수준을 벌이기 때문에 결국 기장이 판단을 합니다. 이건 뭐 문제가 있다. 결국 신고가 됐는데 국정원 요원, 파견 나간 국정원 요원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나중에 공항, 김포공항 경찰대가 총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2시간 반 동안 지체가 된 상황에서 이 여성이 혹시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 그렇지. 이 부분을 하면서 결국 2시간 반 동안 지체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이유가 이 여자분이 내려야 된다는 이유가 날씨. 제주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저는 날씨가 안 좋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뭐 마친 걸로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진짜 근데 제주도 날씨가 안 좋았나요? 그건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날씨를 좀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예. 분도 있고 쨍쨍한 날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건 말이 착륙 안 못하게 되는 하고 이륙 얘기죠.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모두가 같은 곳을 가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티켓팅을 하는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한 사람 날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멈추라고 이륙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교육도 잘 마스터를 못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혹시라도 무슨 공황장애 같은 걸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고백을 했어야지 이런 방법을 한다 그러면 좀 이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네, 오늘 계속 처벌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이분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항공보안법에서 기내 난동에는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술에 취해서 이렇게 횡설수설한 거면은 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륙을 못하게 한 거 이거는 지금 실정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정원에서 이 매뉴얼이 있대요. 이렇게 승객이 갑자기 이륙하기 전에 내리겠다고 했을 때 이게 뭐 테러로 이제 폭발물 설치하고 자기 내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폭발물이 있나 저걸 뒤진다고 하면은 저기 승객들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려야죠. 2시간 반 동안 비행기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예. 지금 이제 그 공항 경찰대하고 국정원 요원하고요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을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때 원래 매뉴얼은 폭발물이 장착이 돼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네.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 되고.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일단 그러니까요. 소개를 시키고 찾아야 네,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갔던 관련 직원들이 아마 이것은 어떤 해프닝, 그다음에 한 그 승객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소개를 시키고 피신을 시키고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을 했다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다 기내방송이 이게 있잖아요. 국가정보원 요원과 폭발물 처리반 두 곳에서 보고 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기가 기내에 막힌 있는 얘기죠, 분은. 이거. 내리지는 못하고 네, 못 내리게 하고. 혹시 거기다 또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사활이 달려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좀 어떻게 빨리 딴 비행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교수님 김강진 의원님한테 북한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 북한은 주세요. 뭐 그랬다가는 처형 아니에요, 그냥? 안 되죠.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은 이제 비행기 탈 수도 없는 거죠. 네, 뭐 중국이나 이제 해외 여행이 아니고 이제 해외 출장이나 아니면 파견 갈 때 이제 비행기를 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행기 타고 다니셨죠? 예, 저는 이제 그죠? 10년 아니,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보통은 비행기 못 타게 합니다. 아, 기차로? 왜냐하면은 이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들기 때문에 이제 기차 여행을 장려를 하고요. 비행기 딱 타는 경우에는 뭐 현금을 급하게 현송을 한다든지 현금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대표단이 이제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비행기 제일 이용할 수 궁금한 있어요. 게 북한 비행기는 식사를 뭘 줘요? 지금 좀 바뀌었죠. 지금은 좀 햄버거 비슷한 이제 소방식 그런. 예. 근데 과거에는 김밥. 김밥. 그리고 간식으로 이렇게 뭐 초코파이 비슷한 것도 좀 나오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제가 어떤 특정 국가를 지칭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옛날에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 그 국가 그 비행기를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햄버거를 던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문제 참 이런 일 재발돼서는 안 되겠고 이 국정원하고 우리 폭발물 처리가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는 하셨는데 참 손해 보신 분들이 270명이 넘는다고 하죠. 큰일입니다.